안녕하십니까. 미디어 A입니다.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49분입니다. 어제 밤인가요? KBS 추적 60분, 추적 60분, 추적 60분, 제목이 계엄의 기원,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뭔 개소리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추적 60분, 이 추적 60분이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KBS 이 보도를 보면서 정말 공영 방송이 아니라 노영 예전에는 노영 방송이었고 지금 뭡니까? 부영 방송입니까? 도대체가 당연히 KBS는 공영 방송이면 양쪽을 다 취재를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주장도 들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 범죄 선거를 열심히 소송하고 있는 당사자도 취재하고 그리고 변호인들도 취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상대하기 좋은 상대만 자기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만만한 사람들만 취재를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뭡니까? 부정선거 안 믿는 사람들은 등신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범죄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범죄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빨갱이들이죠. 빨갱이들과 중국 공산당의 그냥 명청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지금 이 KBS 추적 60분을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서 이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자 뭐 이렇게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아비가일님, 이 여사님, VP님 반갑습니다. TV 안 본 지 오래라서 아직도 이 방송 합니까? 저도 뭐 어제 뭐 또 뉴스가 나오길래 KBS 추적 60분 뭐 이런 거 한다길래 거기에 부정선거 나온다길래 본 거죠. 제가 평소에는 뭐 이렇게 KBS 잘 보지도 않는데 어쨌든 자, 광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역삼역 5번 출구, 역삼역 5번 출구에서 저희가 합니다. 이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해왔죠. 계속해서 해왔는데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됐네. 자, 이 다음 주 월요일은 역삼역 5번 출구에서 합니다. 5번 출구에서 하고 그리고 화요일은 홍대 입구역 8번 출구에서 피켓팅을 합니다. 저희가 한 2주 이상 이제 피켓팅을 해보니까 추위와의 싸움입니다. 추위와의 싸움. 이 바람과 추위와의 싸움. 정말 들고 있는 1시간 뭐 2시간 동안 정말 추위와의 싸움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빨갱이들이 무척 싫어합니다. 빨갱이들이 무척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빨갱이들은 자기들 눈에 안 보이면 상관없는 거죠. 빨갱이들이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 우리가 뭐 광화문에 모인다, 뭐 어디서 모인다 한들 빨갱이들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갱이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빨갱이 눈에 질척거리는 게 정말 타격감이 있는 거죠. 이 잠실에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었을 뿐인데 아주 그냥 시비를 걸어온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를 했죠, 고소. 무고죄, 112로 신고로 막 엉터리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집회방해죄,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 세 가지 이유로 고소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공포가 되고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기가 출근하는 그 길에 들고 서 있으면 그냥 불안 증세가 발동이 되죠. 불안 증세. 그래서 이 불안 증세는 곧 뭡니까? 타격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들이 계속 피켓을 들면 그들이 더 불안해할 것이다. 출근길 탄핵반대 범죄선거 단죄 피켓팅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어쨌든 탄핵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 피켓을 들고 할 겁니다. 할 거고 지금 여러 장소에 여러 지하철 입구에다가 신고를 해놓고 있는데 참여 가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켓은 피켓이 필요하신 분들은 피켓만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이 문자 주시면 피켓도 보내드립니다. 피켓도 택배로 보내드린다. 피켓을 이렇게 대량으로 인쇄해 놓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들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빳빳한 그 손피켓을 딱 들고만 있으셔도 부들부들 한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KBS 한번 보십니다. 추적 60분. 추적 60분을 한번 봅시다. 추적 60분. 뭐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시험시험 이거 뭔 짓 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추적 60분인데요. 자, 지금 아주 뭐 인트로가 있겠죠. 뭔가 이렇게 그 방송에서는 시작 뭔가 워밍업 인트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 이제 과천청사에서 과천청사 앞에 집회 시위하고 있는 이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자, 이게 여기서 시작할게요. 퇴근 시간. 자, 이 보시면 여러분 재검표장에서 이런 투표지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도 많은 그 우리 주장들 중에 가장 어떻게든 지네들이 생각할 때는 약한 거만 지금 빳빳한 투표지 저 사진을 들고 있죠. 그러면 시각적으로는 구분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약한 것만 딱 들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거죠. 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한다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지금 되게 늦은 시간인데 왜 선관위 앞에서 하고 계시나요? 시위. 자, 늦은 시간에 이렇게 퇴근하시고 이렇게 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퇴근하고 나서 당직만 있죠. 당직만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 밤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시다. 한 거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정치판도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뭐였냐면 예전에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토의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야가 토의가 안 하고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민주당이 된 거죠. 왜 그러면 위에서 자기들을 찍어주니까. 자, 이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토의도 하고 그다음에 협치도 했는데 근데 이분의 인식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실제로는 토의가 아니라 범죄선거 공모를 했던 거죠. 87년부터 이 정치인들이 실제로 토의가 아니라 범죄선거 줄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87년부터 이미 범죄선거는 지네들끼리 범죄선거 줄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남자도 그중 한 명입니다. 자, 이렇게 약하게 뭔가 이렇게 약한 인식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선거의 역사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취재를 해서 KBS 60분에서 추적 60분에서 담고자 한 것은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거죠. 예, 부정선거 없었다. 87년 노태우 때부터 이 범죄 선거는 저질러졌고 여야가 사실은 한몸 뚱아리가 돼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만큼은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짓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아주 자기들이 상대하기 쉬운 상대만 골라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자막을 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죠. 마치 음악도 뽕뽕뽕 하면서 계엄 사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본격화한 윤석열 대통령. 이미 계엄을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이 부정선거 패거리 속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이탈한 거 아닙니까? 이탈. 부정선거 이 패거리 속에서 부정선거 범죄 패거리 속에 있다가 이탈한 사람 아닙니까? 부정선거 패거리 안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부정선거, 범죄선거 패거리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도 약한 고리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거죠. 차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내가 부정선거, 범죄선거로 당선됐소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약한 고리를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말을 안 할 거니까 실제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소 이렇게 하면 너만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범죄선거는 밝혀지지 않고 윤석열 너만 꺼져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선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범죄 선거로 대통령이 되신 분.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 더럽혀졌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만 똥이 묻은 상태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한 사람 누굽니까? 똥 안 묻은. 그러니까 이 범죄 선거를 씻을 수 있는 이 범죄 선거의 똥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시민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범죄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약하다 생각하고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세게 말하는 것.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대통령 자격 없다. 대통령이 아니다. 요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떨려 나가고 범죄 선거는 안 밝혀지고 이런 개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게 말할 수도 없다. 강하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죠.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안다. 그러니까 KBS가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죠.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선거 불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이재봉 교수 이분도 참 이재봉 교수도 보면 약한 고리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국힘당에 국힘당과 관계가 있어요. 국힘당. 국힘당에서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직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국힘당 이 범죄자 새끼들을 국힘당 이 범죄 선거 이 패거리 새끼들을 비난할 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 애매한 위치에. 그러니까 이재봉 교수 같은 사람들이 국힘당 윤상현이 같은 놈을 비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힘당의 이 범죄 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새끼들을 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메시지는 보면 이런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민주당만 부정선거, 민주당만 부정선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내보내니까 타격감이 없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증오하는 노태악이죠. 선거 범죄자들을 처단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그 타격감이 없는 그런 민주와 국힘의 이런 대립, 민주 국힘 이 대립 구도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지지하고 있는 거죠. 민주와 그 국힘의 대립 구도가 아닙니다. 범죄 선거는 그냥 한 몸통입니다. 한 몸통, 한 몸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도도 안 합니다. 왜? 진짜 타격이 크거든. 이 국힘과 민주가 함께 범죄를 선거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내보내면 안 되는 거지. 온 국민이 알면 큰일 나는 거지. 탄핵 국면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부정선거 의혹.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혼돈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만 부정선거 이 병신들 때문에. 민주당만. 야, 민주당만 부정선거 하겠냐? 아니, 생각을 해봐. 국힘당 새끼들이 부정선거로 그 국회의원 배지를 뺏겼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새끼들이 덩실하냐? 근데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민주당만 부정선거래. 그런 부정선거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민주당만 부정선거한 게 아니라 국힘당, 국힘당이다. 국힘당. 지금 국힘당에서 국회의원 떨어지면 뭐 합니까? 시장 하잖아, 시장. 오세훈이 부정선거로 떨어지고 서울시장하고, 김진태 국회의원 떨어지고 강원도지사하고 뭐 많습니다. 주호영인가? 거기는 뭐 남양주 시장하고 있나? 하여튼 떨어지면 시장하고, 시장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 다시 하고, 그냥 배지 돌려 달기죠. 배지 돌려 달기하고 있고, 이 여야가 이렇게 국힘당과 민주당이 서로 배지 서로 돌려 쓰기, 돌려 쓰기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범죄 선거 문제를 여야의 문제, 좌우의 문제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 바보라는 거죠.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만 부정선거, 이 바보 덩치들 때문에 이 범죄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민주당만 부정선거. 아니, 우리도 부정선거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불리해. 불리하기는 뭐가 불리해, 병신아. 계속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바보들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니까 부정선거, 우리의 문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도돌이표. 그냥 부정선거, 이 범죄선거 문제를 계속 도돌이표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민주당만 부정선거. 이 병신들은 계속 대한민국을 혼돈의 시간으로 계속 돌리는 놈들이다. 계엄기원 2부작이랍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국가 비상기도회.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복직될 줄 믿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이날 자, 요 영상을 사실은 저는 요 영상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회라고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교회당 안에서는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 기도회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스팔트로 나오면 기도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여기 불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는데, 마치 기도회로 보인다? 이거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무슨 사이비 종교가 돼버린 거죠. 사이비 종교.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들도, 이 교회 갔을 때는,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당을 밖을 나올 때는, 시민의 옷을 입어야 되죠. 시민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개풀 뜯어먹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좌파가 봤을 때 이 정신 나간 짓은 놓치지 않는 거죠. 이 빨갱이들이 이런 우파라고 하는 이 덩신 새끼들이, 이 기독교인이라고 이 덩신 새끼들이 병신 짓을 하면 놓치지 않고 물어뜯는 거죠. 쓸데없는 짓입니다. 저는 이 아스팔트 나올 때 기도는 골방에서 하고, 골방에서 하고, 아스팔트 나와서는 기도한다는 짓거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부르고 다 부르고 나오란 말이야. 찬송가, 기도 다 골방에서 하고, 교회당에서 하고, 아스팔트 나오면 나 기독교인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뭡니까 바리새인하고 똑같잖아. 바리새인하고. 나 기도합니다 하면서 손 들고 기도해. 길거리에서, 씨. 나 경건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큰 길에서, 아이고, 주여. 이렇게 기도해. 왜? 보라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미친 새끼들이죠, 미친 새끼들. 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미친 새끼들이, 미친 새끼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그런 짓을 해.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길거리에 나오면 제발, 성경책도 들지 말고, 성경책이 폼이잖아, 사실은. 성경책을 안 읽으면서 이 새끼들, 성경책은 꼭 그냥, 주일 되면 그냥 성경책 들고 다녀, 그냥, 응? 야, 성경책 가방에 넣고 다니, 이놈들아. 어디서 그냥, 진짜, 성경은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응? 그냥, 남의 거 도둑질을 해쳐먹으면서 그냥 꼭 일을 대는 성경책 들고 가고. 그러니까 투캅스에 보면, 투캅스에 보면 막 도둑놈 경찰이, 쥐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 조롱하잖아. 이렇게, 응? 딱 이렇게 손 딱 먹고, 쥐야. 얘라, 이 새끼들아. 응? 그딴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그딴 식으로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좌파들이 물어뜯잖아. 응? 하지 말란 짓을 하니까 좌파들이 물어뜯지. 그럴 때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복직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도 미친놈들이에요. 이날 연사로 나선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자, 이 교회가 시민 광장에 나올 때는 교회 이름 떼면 됩니다. 그냥 아니 그냥 옷 입고 나오면 돼. 예수쟁이라 소리도 안 하면 돼. 광장에 나와서 데모하고 이 정의를 구하고 진실을 구하면 돼. 근데 굳이 아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응? 아니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쓰고 나오나? 아니 그다음에 통일교 이렇게 쓰고 나오나?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제발 기독교인들은 아스팔트 나올 때는 성경책 두고 나오셔라. 성경책은 두고 나오시고 십자가도 두고 나오시고 찬송가도 두고 나오시고 기도는 골방에서 좀 하시고 집구석에서 기도 다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시고 나오시라고 아스팔트에. 자, 전한길 강사 나옵니다. 정치에 한 발 떨어져 있던 전한길이 왜 이렇게 직접 집회에 나오게 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당하고 그동안 음모론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조사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의혹과 의심을 살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랑으로 대통령이 된 사랑으로 보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전한길 강사의 메시지를 다 잘라먹고 아주 약한 부분만 이렇게 내보내고 있죠. 아주 치사한 새끼들이죠. 뭔가 이렇게 타격감 있는 메시지들은 다 잘라먹고. 하여튼 KBS 이 쓰레기 같은 이 새끼들 나중에 조져야 된다.
대한민국 국가의 세금으로 거의 뭐 준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이 이렇게 편집을 그냥 실제로 중요한 메시지는 다 잘라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이 공격하기 딱 좋은 메시지만 골라낸다는 거죠. 스타 강사였던 전한길 씨가 탄핵 반대 시위 전면에 나서게 된 건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자, 의혹 때문이 아니고 부정선거 범죄의 증거들 때문이죠. 뭔가 이 부정선거에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자료 이것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의혹 때문이 아니죠. 사건 때문이죠. 어떤 사실 때문이죠. 사실. 이 범죄 선거로 인해서 지난 사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 범죄의 사건 해프닝이 벌어졌죠.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의혹이 아니라 뭡니까? 사실이죠, 사실. 뭐 어떤 사건이죠, 사건. 그래서 의혹 때문이다. 개소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경험했던 범죄 선거의 이 사건들과 스토리들을 어떻게든 다 씹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 KBS 공영방송이라는 새끼들이 우리 국민들이 5천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그 사건들을 부정선거 사건을 의혹이라고 덮으려고 개짓거리 한다. 우리 많은 시민들이 아니 나 투표하러 왔는데 당신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아니 나 투표 안 했는데 누가 투표했어요. 그런 사건이 여러 차례 벌어졌는데도 전국에서 벌어졌는데도 그냥 듣고 있는 거죠. 미친놈들이죠. 아니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선관위가 만들었죠. 의혹은 무슨 개뿔 의혹이야. 사건이지.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알기 전에는 음모론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음모론 아니에요. 자, 그 음모론이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는 음모론이 아니고 사건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예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도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건이었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을 수 있죠. 부활 안 했을 것이다. 부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이 문제도 음모론, 그러니까 뭔가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실이다. 그러면 그 사건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그 사건의 정체, 그 실체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죠. 규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음모론인 뭔가 마치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사전투표라든가 뭐 제외 공간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통계자료 나오면 그냥 TV에 숫자도 나올 뿐이지. 그건 누가 해킹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자, 해킹을 해서 숫자를 조작한 게 아니라 전한길 씨가 잘못 알고 있는데 해킹이 아니라 선관위가 조작하고 있다. 선관위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함께 조작하고 있다는 거죠. 해킹은 무슨 해킹이야? 내부 조작이지. 내부 조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 내부 조작이라고 해서 저놈들이 저 잡으러 왔어요? 선관위 저 새끼들이 저 잡으러 왔습니까? 못 잡으러 와. 내부 조작, 선관위의 조작, 무슨 해킹이야? 아니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킹입니까? 해킹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범죄 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알리바이, 범죄 선거 덮으려고 하는 알리바이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해킹이 아니라 내부 조작. 우리 자유시민들은 바로 알아야 된다. 해킹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부 조작. 해킹은 아무 관계도 없어. 그냥 알리바이일 뿐이야, 저놈들의. 숫자 조작할 수 있죠. 이날을 기점으로 그는 한국사 스타 강사에서 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형 스피커로 거듭났습니다. 자, 전한길 씨가 어떤 그 부정선거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그 깊이와 이해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비기너죠. 부정선거 비기너, 범죄선거 비기너,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그러다 보니까 전한길 씨가 먹잇감인 거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전한길 씨가 뭔가 비기너, 초보자, 초심자이기 때문에 왜 개표장에 들어가 보기나 했습니까? 투표장에서 지켜보기나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처럼 활동하면서 투표지가 어디서 인쇄되는지 쫓아가 보기나 했습니까? 선관위 쓰레기통을 뒤져보기나 했어요. 그 다음에 선거무효 소송을 당사자로 들어가서 싸워보기나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비기너잖아, 비기너. 초심자잖아. 그러니까 이 초심자를 물어뜯는 거죠. 그의 영상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구독자도 조회수도 급증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또 다른 탄핵 반대 집회. 젊은 층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납니까? 2030들이 언제 이렇게 40, 50, 60, 70까지 세대 화합이 돼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부는 자, 이 신남성연대, 남성연대, 이 영상을 내보낸 이유가, 저기도 자기들이 행할 때는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신남성연대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송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좀 약하다 싶으니까 저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신남성연대, 단체가 있습니다. 신남성연대는 지금까지 페미니즘하고 싸워왔죠. 예. 근데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부정선거하고 싸워왔죠. 부정선거, 범죄선거와 싸워왔습니다. 단체가 이 단체하고 신남성연대하고 클린선거 시민행동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누구를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까? 신남성연대. 뭔가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은.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죠. 선관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야당의 방해로 선관위를 제대로 털지도 못했고 감사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자, 죄송한데 이 부정선거 이 문제를 우리가 증거 보존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고소 고발을 한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자유 시민들이 치열하게 싸워왔다. 지금 어떤 분은 수십 년째 싸워왔고 저도 지금 횟수로는 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후발주자죠. 후발주자. 예. 그러니까 1, 2, 3 비상계엄 이후에만 등장한 분이죠. 예.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구자다. 우리 자유시민들이 선구자였죠. 그래서 이 선관위의 서버를 검증하라고 관악청사에서 우리가 무려 이 여러 명이 4명이 체포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2주 가까이 싸웠습니다. 관악청사에서 서버 포렌식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방송과 언론이 차단하고 있었죠. 포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포위하고 어떻게든 이 메시지가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포위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처음 우리 국민들에게 알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란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잡혀가면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관악청사 앞에서 그냥 밤새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범죄선거 증거를 포렌식해야 된다. 서버를 포렌식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맹렬하게 우리가 싸워왔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 우리 시민들의 아주 치열한 노력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4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1, 2, 3 비상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획기적인 전기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투쟁,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가 1, 2, 3 비상계엄이라는 거죠. 1, 2, 3 비상계엄이다. 오건호가 태도로 바꾼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로 바꾼 거라는 거죠.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계몽령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던 고령층 위주의 집회와 달리 급사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 대통령을 연호하는 청년들. 자, 이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이유가 이 부정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범죄선거 문제만 해결한다면 이승만 대통령급이다. 이 나라를 건국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승만처럼 떠받들어줘도 된다는 거죠. 왜? 이 나라가 이 중공에 넘어갔다가 되찾는 날이잖아요. 되찾는 날. 되찾는 제2의 건국.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맹목적으로 연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범죄 선거로 이 나라를 다시 자유민주 국가로 돌려놨다. 이 선거를 다시 돌려놨다. 정상의 위치로 돌려놨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처럼 연호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의대 정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닥쳐라 이거 닥쳐라. 아니 이 범죄 선거 문제에 비하면 이 윤석열의 그 잘못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 과거가 어쨌든 간에 이 범죄 선거 문제로 이 나라를 되찾았으면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조금 계엄을 왜 하셨지? 뭔가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담화문 듣고 나서 이제 젊은 층들이 이게 진짠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막 찾아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진짜 부정선거를 했는지. 자, 오늘은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고 1편, 2편 계속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제 막 알아가는 거죠. 이제 막 알아가는 이 여성을 출연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성 이렇게 처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비기너 초보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 자신들이 이 범죄선거 이 집단들이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영상들, 글과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분탕을 치죠. 분탕을. 오히려 이 진실한 증거들을 보지 못하도록 스카이델리 같은 이런 똥을 뿌리죠. 똥을. 스카이델리 같은 이런 똥을 뿌려가지고 정직한 시민들의 이 부정선거 이 지시를 밝히려고 노력을 영상이나 글이나 뭐 페북이나 뭐 온갖 다 아주 그냥 지우려고 지랄들 합니다. 지랄들. 어떻게든 가리려고.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될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지우고 삭제하고 난리칩니다. 특히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벌써 영상 삭제를 4번 5번 경험하고 있죠. 아니 영상 삭제, 그다음 채널 삭제의 위협을 매번 당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래서 영상을 저의 뭐 수백 편의 영상을 유튜브 상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보냐? 탄압을 하고 채널을 삭제하려고 지랄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 민주화닷컴. 여러분께서 민주화닷컴입니다. 민주화닷컴. 이 민주화닷컴에 이 기사를 보시면 아주 그냥 앞으로 이 지놈들이 못 지우는, 지놈들이 지울 수 없지. 내 홈페이지니까. 내 그 컴퓨터니까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컴퓨터 돌리고 서버 굴리니까
여기에 자료들을 아주 자세하게 남겨놨다. 남겨놨으니까 보시고 지놈들이 이 내용을 변조할 수 없으니까 민주화닷컴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민주화닷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범죄 선거의 진실들은 민주화닷컴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 진실한 사실만 알려드리겠다. 그 쓰레기 똥물 뿌리는 스카이달리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KBS 추적 60분을 추적하고 있는데 범죄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편을 보면 지금 이놈들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실한 사람들의 그 메시지, 글과 영상은 지놈들이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차단하고 아주 그냥 똥물을 뿌리고 이 스카이데일리 같은 이런 놈들이 또 똥물도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떠나도록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가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KBS 그 추적 60분에서 나오는 영상에 보면 이 빳빳한 투표지 문제가 나옵니다. 빳빳한 투표지 문제가 나오는데 요놈들이 가장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영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거든. 현장에 가서 들이다 봐야 진짜 알 수 있어. 현장에서 가서 딱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아니 그냥 인쇄에서 조작한 게 눈에 보여. 근데 영상으로만 보면 구분이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보여주는 거지. 막 이런 것들은 안 보여주고, 심지어 투표지 뒤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 테이프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 롤지에 무슨 테이프가 붙냐? 사전 투표지입니다. 사전 투표 뒤에 테이프가 쳐 붙어 있어요. 이런 짓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100매를 제거해 주세요. 뭐 이따위. 100매가 아니던데? 아니 100매 저게 100매가 아니어가지고 저렇게 이 손이 누구 손이냐? 재판부에 이 법원 직원들이죠. 법원 직원들이 저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100매라고 해가지고 탁 꺼내봤는데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에게 이리 된 거죠. 이게 왜 100매가 아닌지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심지어 제가 고발한 거죠. 선관위 서브 아이디와 패스워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방송하지 않는 거죠. 방송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는 방송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신기한 것들은 왜 내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위에 가이드라인까지 있어. 가이드라인. 그리고 막 사선으로 잘라놨어. 기가 차죠. 기가 차. 이런 것들은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아예 그냥 쳐붙어 있고 누가 껌 뱉었냐? 말이 돼 이거? 이런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전혀 설명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봉인지 한번 꼬라지 보세요. 봉인지를 덮쳐 붙여가지고 또 찍어. 가려졌어. 야, 씨,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봉인이야? 아니, 봉인지 찍어놓고 그 위에다 다시 쳐붙이는 건 뭐냐고.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내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선관위가 도장을 다 가지고 있죠. 도장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위조투표 마음대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거지. 위조투표 공장을 마음껏 쳐돌릴 수 있다. 정말 개빡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고, 한두 건만 봐도 기가 차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야, 전옥순이 글씨 봐라, 이놈들아. 야, 씨, 어떻게 같은 놈이야, 이게? 응? 전옥순이, 조기영이, 김성관이, 아니, 투표함에 봉인지 사인 꼬라지 마라. 다르잖아, 이 미친놈들아. 이런 것들은 전혀 방송 못하는 거죠. 방송 불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국민들이 봤으면, 저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BS 추적 60분, 추적 60분, 추적 60분을 계속 추적해서 오늘 방송은 어디까지 했노? 여기까지 5분 6초까지 했는데 48분 꼬박꼬박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방송을 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